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원투 원투. 원투 잽잽. 그 이름 얘기를 하고요. 저의 대표 키워드는 뭐입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이님이 한번 시범으로 해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제이입니다. 저의 대표 키워드는 낭만입니다. 그렇게? 깔끔하다. 그러면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어. 어때? 어색해요?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거 얘기를 할 때 우리 스피치를 살짝 버무리자면 그 낭만에 저의 키워드는 퍼즈였잖아요. 저의 키워드는 퍼즈 그리고 낭만 퍼즈입니다. 이렇게 그 낭만을 잘 들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뭔지 알겠죠? 이거 소개할 때만큼 의식을 한번 해보죠. 단문화해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냥 연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봐요. 아. 이거 편집한다고 생각하고. 이거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웃지 말고. 미치겠다. 저의 이름은 유지현입니다. 저의 키워드는 수용성입니다. 오, 좋아요. 괜찮아요? 네, 바로 해볼까요? 저는 한상우입니다. 저의 키워드는 웃음입니다. 인사할 때부터 경직돼 있어. 그래? 응. 되게 어색하다 이거 근데. 그냥 어색해요. 이렇게 근데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이거를 마지막에 언제 말했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나는 어색하다. 이름이 좀 발음이 난 어려운 것 같아. 한상우요? 응. 뭐가 어려워요? 한상우입니다 아니, 해봐요. 히읗이 한상우입니다. 한상우입니다. 조금 그쵸. 뭔데? 그치? 아니면 이렇게 말해요. 한상우예요. 이건 조금 버릇 없어 보이잖아. 아니 내가 한상우라. 한상우예요 아니, 이렇게. 한이 약간 히읗이 있잖아. 응. 우리나라 상대의 히읗 발음 어려웠대. 아 원래 그래서 그렇구나. 한상우예요. 이렇게 하세요. 한. 어. 앞에 그 히읗 발음을 세게 하는 거야. 아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상우입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한상우입니다. 저는 한상우입니다. 잘하네.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히읗 발음을 할 때 무조건 좀 악센트를 주는 거죠. 히읗을 우리나라 사람들 이음처럼 묵음 처리를 많이 한단 말이죠. 발음이 잘 안 돼. 만약 대화의 정석할 때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이따가 대화의 정석도 해요. 그러니까 찍으면서. 몰라요. 뭘 몰라요? 이거나 잘하고 있긴 해보죠. 자 우리 소개 그럼 다시 해봐요. 제가 먼저 하나요? 네. 또 이제 시작이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제이입니다. 저의 대표 키워드는요, 낭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지현입니다. 저의 대표 키워드는 수용성입니다. 잘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느끼해. 안녕하세요. 저는 한상우입니다. 저의 대표 키워드는 웃음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어색해.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들어가 볼까요? 네. 저희 오늘 무슨 책으로 독서 모임 하기로 했잖아요. 네. 책 소개 제이님이 해주시겠어요? 너무 유명한 스테디셀러라서요. 사실은 소개가 필요할까 싶긴 한데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25살의 안진지라는 여성의 모순적인 일생을 그리는 작품입니다. 본인의 삶도 그렇고요. 엄마라든지 이모의 삶 모습도 그렇고요. 진진 가까이에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순을 그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우리가 이거 읽은 지가 벌써 2달 정도 됐더라고요. 맞아요. 꽤 음. 됐어요. 꽤 됐네요, 진짜. 저는 인생책으로 꼽습니다. 저도 사실은 인생책으로 꼽아요. 누가 책 추천해달라고 하면 항상 이 책을 꼽아요. 저도 이거 읽었을 때부터 주변에서 추천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한 분이 이 책을 사셨는데 앞에 좀 재미가 없어서 닫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고 있어요. 아, 책 선물 주신 거예요? 아니면 추천만? 아니요, 그냥 그분이 내돈내산으로 아, 다행이다. 이미 사셔가지고. 네. 아니 근데 우리 다 그러면 인생책으로 꼽는 이유를 잠깐 들어보고 싶어요. 좋죠. 그 상우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인생책으로 꼽는 거예요? 이 책은 저의 가치관을 많이 바꿨어요. 불행도 행복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보통은 행복을 많이 쫓으면서 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쫓았던 행복이 한 발 떨어져서 보면은 그게 과연 행복인가? 행복이란 게 무엇인가? 잘 산다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냥 살아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구나. 행복은 너무 허상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맥락에서 네. 인생책이구나. 지연님. 저는 일단 작가님의 표현력에 감탄을 했고요. 표현 너무 이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저도 오빠와 같이 불행도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항상 행복한 거를 생각하면 불행이 항상 따랐어요. 왜냐하면 불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평일에 뭐 일을 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주말에 맛있는 커피 한 잔 먹거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인데 뭔가 앞에 좀 힘든 거를 버티고 보상처럼 그렇게 해서 네 뭔가 힘든 것도 이제 좀 즐길 수 있게 된 그렇게 만들어준 책입니다. 조금 비슷하게 둘이 해석했네요. 제가 인생책을 꼽는 이유는 저는 이걸 20대 초반에 읽었어요. 지금은 30대 초반이고요. 근 10년의 세월 동안 각 시기 때마다 책을 읽었거든요. 그때마다 밑줄 친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 시기마다 읽으면 좋을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생책으로 꼽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생에도 아주 이따금 생각날 때마다 글을 읽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또 어디에 어떤 캐릭터에 대입해서 제가 읽을지 그런 게 기대되는 작품이라서 저희 인생책이에요. 그럼 바로 자연스럽게 가장 최근에 읽었을 때 제일 이입했던 캐릭터 생각해서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은 당연히 안진진이죠. 네. 이 안진진의 결혼 이제 시기 때는 90년대 후반이고 25살이잖아요. 저는 지금 2005년도에서 31살인데 결혼 정년기라 하면 또 정년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안진지 캐릭터에 대입을 해서 많이 읽었어요. 결혼 정년기시니까. 네. 지연님은요? 아무래도 안진진이 아닐까요? 왜냐면 저랑 비슷한 또래기도 하고 저도 언젠가는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안진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래들은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안진진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남자다 보니까 남자들의 관점에서 좀 더 보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 2명뿐만 아니라 그 약간 감초로 나왔던 안진진의 동생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그랬었고 그 이제 이어서 그 안진진에게 공감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안진진의 행동 중에 네. 뭐 몰입이 됐다거나 아니면 좀 이해가 안 됐다거나 하는 부분들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몰입이 됐거나 공감했다. 몰입과 공감이라기보다는 이해가 됐다라는 것은 논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진진이 결혼하기 전에 나영규랑 나영규랑 김장우 확신 없었죠. 아 죄송해요. 나영규랑 김장우라는 두 캐릭터를 주고 소위 말해서 이제 간보기를 하잖아요. 어떤 남자 나랑 더 잘 맞을지. 뭐 그런 것들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좋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 부분. 네. 지연님도 그 부분 굉장히 재밌게 즐겼죠?
네, 그분 재밌게 즐겼고 음.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준 그런 오. 인물이에요. 음. 왜냐면 저는 일단 2명을 재고 있다는 거에 처음에는 양다리라고 생각한 포인트였는데 그 시대상을 보고 제가 안진진 입장이 되었을 때 충분히 고민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주제로 되게 다룰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키워드 양다리 이 내용 우리가 다뤄볼까요? 네, 네. 좋아요. 자연스럽게 양다리 이렇게 양다리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안진진의 상황.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처음엔 전 양다리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결혼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사귀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양다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둘 다 사귀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뭐 주말에 이렇게 시간도 내고 각자랑 데이트도 즐기고 친구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일단 시간 내서 데이트할 수 있잖아요. 사귀자고 안 해도. 그럴 순 있지만 그렇다고 좀 이렇게 결혼까지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가족까지 이렇게 만나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가족을 만났었나? 가족 만났어요. 누구를 소개시켰죠? 김장우의 음. 가족들을 만났. 가족들 안 만나지 않았어요? 아, 김정은 뭐 형이랑 이렇게 잠깐 뭐 그 집에 약간의 컨택이 가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아 네. 그랬었나? 딱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그 같은데. 집에 가서 아마 같이 밥 먹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조금 그래서 가물가물하네요. 형수님도 보잖아요. 아 그랬지. 저는 뭐 가면 친구 관계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썸 정도긴 하다. 근데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 않나. 우리 뭐 썸을 사귀는 사이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썸인데 썸을 좀 다양하게 걸친다. 이 정도? 걸친다 그 괜찮다. 썸을 다양하게 걸친다. 이거는 뭐 용인할 만한가요? 저는 괜찮다 보는데요. 뭐 상황인 것도 있고요. 결혼이라는 게 인생에 엄청난 큰 대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작품은 안진진의 입장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김장우나 나영규 다른 여자 걸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알 수 없는 거죠. 내가 볼 때 영주는 진짜. 보통 애는 아닌 것 같아요. 장우도 마찬가지예요. 장우는 들꽃을 얼마나 맞아. 얘기했겠어요. 그 낭만으로 얼마나 홀리고 다녔겠어요. 그렇죠. 아니야 장우는 그런 애는 아니야. 아니에요. 장우 같은 결이신가 봐요, 상우님이. 아니 저는 다르죠. 장우처럼 그렇게 노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우 노잼이라고 막 이렇게 단적을 지으시네. 근데 영규는 조금 더 그런 다양한 여성을 만날 에너지가 있어 보인다. 그런 것 그 같아요. 포인트 아주 맞네요. 그쵸. 왜냐면 뭐 비단 진진만 욕할 게 아니에요. 뭐 진진 쟤 왜 이렇게 양다리가 걸쳐? 다양한 남자 왜 이렇게 재는 거야? 아닙니다. 다른 캐릭터들의 비하인드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동시에 썸을 타는 거, 그 정도는 다 좀 허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결혼을 목표로 한다면은 그렇죠. 네, 그런 의향도 있으시고. 제가 그 최근에 그 성인문학이라는 그 관련된 독서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모 교수님과 함께 독서 모임을 했는데 그분이 엄청 유명한 말을 하셨죠. 30명을 만나보고 결혼을 해라. 근데 그게 30명을 사귀라는 뜻은 아니고요. 30명과 다양하게 이렇게 1대1로 밥도 먹어보고 커피도 한잔 해보고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나눠봐라.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는 다양하게 이렇게 만나보고 하는 거 좋다 생각을 합니다. 몇 명 채우셨죠? 노코멘트 합니다. 네. 그렇게 너무 개인적으로 훅 들어오시면 아, 입이 근질근질해집니다. 네. 지연님은요? 지연님은 이게 노코멘트 하실 거예요? 뭐 지금 저 몇 명을 만났는지요?
노코멘트 할 만큼의 그렇게 수는 아니라서 음, 지금 당장 얘기하긴 그렇고 나중에 또 비슷한 주제가 나오면 한 몇 명 추가되어 있지 않을까 오, 싶어요. 저희가 좀 추가될 수 있도록 좀 주선해보죠. 사모님 그러는 사모님은 몇 명 채우셨는지. 먼저 말씀해 저는- 주셔야죠. 저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해요, 저도. 아 그래요? 아직. 마음 나누기 잘하시는 것 같으시던데. 에이, 에이 할아버지 온줄 알았어요. 저는 아직 할당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런 많은 경험을 해보라는 조언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 양다리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전에 살짝 제안 주셨던 용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한번 말해봐 볼까요? 주시죠. 신중한 선택을 위한 여정이라고 그쵸 길게 그쵸 그쵸 풀어서 그쵸. 말씀해 주셨죠. 그쵸 그쵸. 맞아요. 음. 신중한 선택을 위한 음. 여정이다. 음, 아주 맞습니다. 역시 단어에도 낭만이 아주 낭만 아, 이것도 들어야 돼요. 낭만이에요? 여정, 낭만이. 이런 맞아. 낭만 포인트인가요? 음. 신중한 선택을 위한 여정 맞죠. 음. 뭐 쉽게 사실은 만나거나 아마 진진도 20대 초반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진진한테는 결혼이라는 하나의 자기한테 목적이 아주 뚜렷하잖아요. 진진도 분명히 MBTI로 따지면 ST 성향이 농후할 겁니다. 그건 맞다. 농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어떠한 결의 남자가 나랑 잘 맞는지를 보는 과정인 거죠. 그랬을 때는 신중한 선택을 하는 여정이다.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은 지연님 말로는 그 진진이가 장균의 가족까지 만났었고, 그리고 심지어 장우. 장훈의 가족도 만났었고, 양쪽에 뭐 스킨십도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뭐 스킨십 하긴 했죠. 그 선도 좀 용인되는 선을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끝까지만 안 가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끝까지가 어디까지? 이제 저는 잘 몰라서. 아시는 그 기준이에요? 머릿속에 뽀뽀? 지금 뽀뽀보다 한 단계 위? 네? 또 있어요? 우리 세이가 잘하시네요. 진짜. 뭐 키스 정도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할게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진도를 끝까지 나가지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요? 저는 무엇보다 들키지만 않으면 저는 이게 제일 그건 포인트라 생각하거든요. 네. 들키지 않고 좀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똑똑하게 이렇게 잘 만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진이가 안 들켰어요, 그렇죠? 안 들켰죠. 지연님도 이렇게 들키지 않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도와줄게요. 다들 모른 척 해주세요. 그러면 알리바이로 써도 될까요, 나중에? 저랑 같이 괜찮을까? 있었다고. 네. 겉에 있었다고 해주세요. 제이님은 뭐 선을 정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비슷해요. 근데 저는 키스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아까 앞서 말한 그런 독서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키스를 한다는 것은 서로 침이 섞이잖아요. 타액이 섞이잖아요. 그 타액 안에는 각자의 DNA 성분들이 다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키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에로틱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동의하는 바예요. 저는 썸 단계에서는 뭐 포옹?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포옹? 손잡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주 농후한 스킨십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만 제가 지금 썸을 타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과의 썸을 타서 정말 이 사람과 진전이 있을 것 같으면 키스까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 명을 만약에 내가 두고 있어. 그런데 뭐 다 그 사람들과 키스까지 하고 이러진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두세 명 썸 타고 있다가 네. 한 명이랑 우발적으로 키스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 끝났다. 나머지는 정리해야겠네요. 우발적인 건 전 없어요. 아니, 네. 만약에 그러니까 우발적인 표현이 좀 그러면 네. 되게 분위기 로맨틱하게 네. 분위기 따서 낭만적으로 우발적이 저는- 아니면
뭐다 아니 저는 그렇게 무슨 우발적이고 계획적인 살인도 로맨틱 아니고. 만약에 누가 저한테 막 저 제인이 너무 좋아요 저한테 키스 한번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만약에 근데 너무 로맨틱해 나한테 막 이렇게 들이대 쉽지 않은데요 저는 쉽지 않을 것 아 같은데 그러면 사귀자고 선언하고 나서 할 수 있다. 그쵸 음. 그러니까 제가 말을 했잖아요 한 사람과의 관계만 있으면 그런 우발적인 로맨틱한 관계에서도 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진진처럼 만약에 두세 명이 좀 마음에 두고 있어 이 사람들도 다 괜찮아 보여 그랬을 때는 그 정도의 스킨십까지는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타도 제가 거기서 절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질문이 폭발이신 우리 상우님 어떠신지? 저는 제이님이랑 지연님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니까 피해가신다 맞죠? 맞아. 미꾸라지 같아요. 근데 지연님이 키스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제일 일단은 개방적이신 것 같고 이제 제이님은 어느 정도 조금 그것보단 보수적인 것 같고요. 아니요 보수적이라고 프레임하지 마시고.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옵션 값이 있는 적당히 거잖아요. 개방적인. 옵션. 한 풀개방. 사람과 했을 때. 풀개방. 아 또 상황이 또 있죠. 그런 음. 상황이어야만 하는 거고. 저도 근데 뭐 키스까지는 너무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또 타액이 섞이는 거는 너무 에로틱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밀어낼 것 같네요. 이렇게 키스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말로 할 거예요? 네, 키스는 저희가 여기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는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뽀뽀까지만 이렇게 하시죠. 말하는 거죠. 뽀뽀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입 열지 마세요. 하다 맞아. 보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뽀뽀도 조금 그렇긴 해. 맞아,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다 보면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럴 때는 굉장히 본능이 앞서는 스킨십을 하면 본능이 엄청난다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거기서 멈출 수 있을 것인가? 키스만 하고 멈출 수 있으세요? 근데 본능에 이렇게 따르는 것도 되게 로맨틱하지 않아요? 로맨틱하죠. 로맨틱하긴 한데요. 사귀시는 사이가 아닌데 막 사모님 자취방에 데려가요. 그래서 사모님 자취방에 가서 막 뽀뽀까지 해요. 근데 사모님이 진짜 지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멈출 수 있어요? 입을 안 열 수 있어요? 키스까지를 해. 그 다음 멈출 수 있냐는 거죠. 아니 그거는 그냥 사실 뭐 벌어지게 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런 낭만적인 상황이 있으면은 그냥 상상 가정이지만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나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정리하겠죠. 도의적으로. 저는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기 싫다는 거죠. 뽀뽀나 키스를 하게 되면 멈출 수 없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뭐 저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그러니 포옹과 손 정도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앞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근데 한 사람과 진짜 내가 진정한 썸을 타고 있어. 이 사람과 정말 뭐 오늘 내일이면 이제 연인이 될 것 같아. 이러면 뭐 저도 개방성이 있겠죠. 그렇다고요. 아 그게 되게 큰 차이인가 보네요. 그렇죠. 한 명인지 두 명인지가. 그쵸. 근데 조금 지연님 그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다음 질문? 스텝으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 근데 그거는 조금 낭만주의자로서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제이님이랑. 근데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뭔가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근데 저는 자제력이 있어서 그 이상으로는 안 넘어갈 거예요. 청계천이에요. 청계천이면 밤 9시쯤 돼서 청계천에 이제 좀 이렇게 어둑어둑하기도 하고 분위기도 되게 좋아요. 막 이 온도, 습도가 되게 좋아. 그리고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어. 하이볼 2잔 정도 마셨어요. 디테일하네요. 분이 경험담 이게 얘기하시나 아니, 보다. 이게 혹시 어제 청계천 가신 거 아니신지. 청계천 저는 뭐 회사 앞이니까 뭐 수시로 가서 그냥 이렇게 막 부담스럽게 막 자취방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무르르 거기에 이렇게 몸을 던지는 것도 되게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서는 일단 손 잡는 거. 왜냐면 너무 공개적이잖아요. 아니 사람 없어요. 사람 없어도 일단 바뀌잖아요. 누군가 보면 어떡해. 그리고 뭐 이렇게 밖에서 보는 건 좀 그런가? 밖에서 하는 거
지연님은 자제력이 있지만 상대가 자제력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맞아. 그래서 좀 저는 그게 아주 조심해야죠. 남자들은 간혹 시한포통 같은 음.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음. Like 네. you. 아니 자제력 뛰어나기 때문에. 맞아. 진짜요? 아니, 사람도 없고 어둑어둑하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거죠. 저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상대방이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 적당히 손만 잡고 그냥 애초에 이렇게 마음이 깊게 빠진 상황이 아니면 그런 데도 안 있을 것 같아요. 전 밝은 데 있지. 아까랑 조금 많이 의견이 달라진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일단 그런 장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하신 청계천은 아, 예시를 좀 잘못 들었구나. 그렇다. 그러면 어떤 장소가 좋을까요? 좀 로맨틱한 장소로서? 듣고 싶은 LP-바? 답변이 있으시죠? LP바? LP바에서 뭐 LP바 가 스킨십을 손 담는 거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 아 청계천 LB바 뭡니까? 아 뽀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구석자리에서. 옛다 뽀뽀. 아, 옛다 뽀뽀 할게. 이런 느낌인데. 근데 전 안 해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럼 저희 의견을. 일단은 뭐 진진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잘 공감이 된다. 같은 결혼 정년기 여성으로서 공감이 되고 진진의 행동을 양다리라고 규정화시키긴 어렵다. 이해가 되는 행동이다. 거기에 우리 세 명의 다 의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결혼 정년기 이제 도래된 나이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 공감을 하는 바이지 않나 싶네요. 아, 그리고 상대도 그렇게 똑같이 뭐 그런 양다리 같은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모르면은 뭐 오케이. 그쵸. 또 이제 동의하시는 거고. 그쵸.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나랑 제일 잘 맞다 하면 이제 거기 어느 정도 이렇게 보다가 아, 이 사람 놓치면 아쉽다,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좀 주력을 해야죠. 맞아, 가지치기를 좀 해야죠. 맞아. 그게 현명한 사람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한 명한테 막 우리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게 아마 솔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한 아닐까요? 아, 맞아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매력 있어요. 수용성? 수용성 있고. 이제 두 번째 논제 가나요? 아, 바로 가요? 가기 전에 네. 아까 그 문장 우리 감명 깊은 문장 공유하는 거 어떨까요? 네네 좋아요. 네. 그럼 사원님의 문장은 어딘데요? 저 아직 좀 고르고 있었는데 먼저 저희가 해주실래요? 먼저 할까요? 저는 210페이지에 나오는 얘긴데요. 저는 이 책을 되게 많이 읽었다 했잖아요. 그 읽을 때마다 이 문장이 나왔을 때 정말 너무 낭만적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읽어볼게요. 사랑하지 않고 스쳐갈 수 있었는데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걸음을 멈춰준 그 사람이 정녕 고맙다고. 저 인생 살아갈 때도 늘 생각하거든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곳도 말리동이잖아요. 네. 이 말리동 걸을 때마다 엄청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서울에서 우리가 만났고 서울에서도 말리동에서 이렇게 만났고 다 이런 접점들이 생겨서 저희가 만나게 된 거잖아요. 인연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이 낭만주의자인 저로서는 이 문장을 밑줄을 안 칠 수가 없었다. 좋습니다. 저도 밑줄 쳤어요. 저도 이 책을 읽은 분들이라면 대부분 밑줄을 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지연님도 하나 해주세요. 여기 워낙 이 책이 되게 명언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포스트잇 붙인 부분이 많은데 저번에 독서 모임에서도 시간 좀 말씀드렸던 벌어주세요. 부분을 한번 잘 보고 있어요. 네.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120쪽에 안진진이 김장우한테 사랑을 느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자신의 고물차에서 나를 내려놓을 장소가 여기뿐이라고 생각했을까? 나는 왜 갑자기 어딘가에서 그 남자의 냄새나는 양말을
깨끗이 빨아놓고 잠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 제가 이 부분에 밑줄 친 이유는 일단 안진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저는 참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한테 이제 사랑을 느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저희 대입을 해보면 저는 아직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고 언제쯤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감정을 언제쯤 가져볼 수 있을지 해서 밑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하고 싶은 사람? 네, 이렇게까지 냄새나는 양말을 누가 이렇게 손빨래로 하고 싶겠어요. 세탁기에 이렇게 휙 던져놓지. 아니 이게 빨래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맥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이게 그 김장우가 그 친형의 냄새나는 양말을 막 빨아주고 그런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뭐 이렇게 연인이나 그런 이성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그렇게까지 힘들어 보진 않는데 친형이라서 이게 조금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친형의 양말을 빨아준다. 이거는 조금 사실 조금 보편적인 정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형이 있으시잖아요. 네. 형 양말 빨아주실 수 있어요? 접어주는 것까지는 개주는 것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깨끗한 상태일 때만 만지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개주는 것도 예전에 같이 자취할 때 음. 나만 겠어요. 본인은 다 그냥 어... 쑤셔넣고 네. 형의 혼사길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뭐 보겠어요 누가? 지금은 달라졌겠죠. 뭐. 근데 이런 희생을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쯤 만나면 좋지 않을까요? 뭔가 사랑을 하신 적이 없나요? 사랑한 적 있지만 이 정도의 생각으로 진지하게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고 만난 적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연님이 최대로 희생했던 거는 뭐가 있을까요? 남자친구를 최대로 희생했던 위해서 거요? 희생했던 거. 최대로 희생했던 게 뭐냐면 놀이공원에 간 거. 놀이공원 썰. 네. 왜냐하면 제가 놀이기구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네. 저는 바이킹도 무서워요. 무서운데 이제 제가 소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어쩌다 얘기하다가 자기는 저랑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롯데월드 같이 가는 거. 그래서 롯데월드 갔죠. 정말 무서웠어요. 입구부터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무서웠지만 이제 혼자 타기 싫다고 하니까 무서운 거 참고 다 같이 탔죠. 옆자리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탔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2분, 3분만 이 두려움을 좀 참으면 이 사람한테는 이 추억이 되게 오래 가겠다 해서 저의 희생은 이 정도? 청룡열차 탔어요? 청룡열차가 뭐야? 그거 아닌가? 아틀란티스 이런 걸로 해주세요. 탔죠. 탔죠. 후룸라이 타고 아틀란티스 타고 제 기억 후렌치는 줄이 길어서 못 탔고 해성특급 이런 거 타고 물론 회전목마도 타고요. 제 최애 기구. 회전목마 타다가 이제 뭐 남자친구분이 거기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뭐 제인이 구해주고 그랬어요? 안 타봤어요 회전목마. 죄송해요. 맞았고. 네. 근데 남자친구분이 좋아하던가요? 엄청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하고 표현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맙다고. 난 너랑 평생 난 놀이공원 못 갈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앞으로는 없어. 한 번 갔으면 됐다. 그러고 이제 나중에 뭐 에버랜드를 가재요. 못 가고 헤어졌네요. 근데 그때가 뭐 언제예요? 초등학생 때인가요? 아니 성인 되고 너무 나서 재밌는 에피소드 아니에요? 20대 중반 때. 20대 중반 때? 딱 지연님이 어려 보이지만 어엿한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어른이죠. 네. 완전 어른이지. 결혼 정년기의 여성이시잖아요.
정령기. 그쵸. 맞죠? 되게 어리게 보실까봐. 무슨 학생 데려다가 방송하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그 정도겠어요, 네. 설마. 그 정도 어. 아니지 당연히 그냥 하면 안 돼. 그러게요. 음. 뭔가 댓글에 우리 나이 어. 맞추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오, 맞아. 나이 맞추기 이런 거 완전 괜찮다. 정확하게 맞추는 좋다, 사람한테 연생으로. 상우님이 선물 하나 쏘죠. 그래요? 예, 음. 완전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 네. 그러면 버트 제이님. 초대해드린 걸로. 제이님 아까 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떡해. 안 했어요. 말씀 안 했어. 말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아니 안 한 걸로 해. 네. 맞춘 맞아. 강한 사람이 선물하게. 좋아요, 좋아요. 제이님 선물하겠지. 음. 뭐야? 자, 저의 문장 갈게요. 네. 저는 거의 외우긴 했었는데 그 문장을 그 사랑에 관한 4가지 메모 기억나시나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 있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 거의 다 찾았어요. 그게 몇 쪽쯤이에요? 잠깐만요. 그게 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기다리는 그 맞아. 상황에 대한 예전에도 건데 그 문장에 밑줄 많이 치셨잖아요.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면은 네. 사랑이란 전화가 오면은 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전화가 오지 이거 않으면 문장을 그냥 빨리 써주세요. 네. 각색하지 마시고 그러지 좀 각색이 들어갔어요. 나 못 찾겠어. 그거 되게 이거 좀- 어딘지 알 것 같아. 그냥 그 블로그 켜도 음.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장이 맞아요. 사랑이란 전화가 울리면 그 사람일까 생각들고 전화가 울리지 않으면 고장을 의심하게 되는 맞죠. 그것이 그런 맥락 맞았죠. 사랑이다. 어떻게 요즘 전화 좀 기다리고 계신가요? 전 폰포비아가 있어서요. 콜포비아요? 네. 저도 콜포비아인데. 오 진짜요? 몰랐어요. 지은님만 통화할 때마다 너무 밝게. 얼마나 인사해 힘들었겠어요, 주셔가지고. 그 지연님. 근데 전화 이게 받아주는 거.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제이님이랑 통화할 때는 그 포비아적인 느낌이 없고 오. 네, 좋다고요. 지연님이 먼저 전화도 걸고 그래요? 아니요, 제가. 당황한 이 표정. 근데 서로 이제 통화돼요. 지연님 통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러고? 물어보죠. 한 몇 초 뒤면 전화가 와요. 이제 그러면 1시간, 2시간? 몇 시간이 적당할까요? 우리 이거 오늘 공개적으로 짚고 가죠. 제이님이랑 통화요? 네. 저는 5시간도 할 수 있고 6시간도 할 수 있고. 아니야, 이거 아니. 폰포비아인데. 근데 이게 좀 일하면서 많이 고쳐졌어요. 제가 직업이 좀 전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되게 연락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라서 이게 콜포비아적인 게 많이 고쳐졌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럼 전에 연애할 때는 어땠어요? 연애할 때 전화를 잘 안 하고 이제 제가 회식이거나 그분이 회식이거나 놀러 갔을 때 그때 이제 좀 이제 멀리 있을 때만 좀 전화하고 나머지는 그냥 카톡으로만 연락했어요. 전화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하네.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불편하다.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화가 싫어요.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는 싫었는데 요즘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전화하는 거 되게 즐겨요. 근데 제이님한테 왜 전화 먼저 안 해? 제이님 바쁘시잖아요. 뭔가 나도 타이밍 봐야지 또. 제이님 눈치 있죠? 지원이도 전화 좋아하지만 조금 말이 길어지면은 조금 아니 지원이도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에요. 받으면서 해보고 싶으니까. 네, 제이님. 아니에요. 네, 그러셨구나. 네. 아니에요. 제이님하고 전화가 솔직히 최근에 통화하는 사람 중에선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서 즐기고 있답니다. 저도 가끔 통화해요, 제이님이랑. 제이님 또 얘기 들으면 또 재밌고. 그래서 사원님도 말 많잖아요. 말 많다고 착각하시는데 녹음해서 들어보면은 그 지분이 우리 제이님이 아니 거의 녹음 90%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와의 들어보셔야- 통화를? 아니요, 해본 적 없는데 네. 나중에 해볼게요. 음. 그 소리 나도 당황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오빠랑 통화해본 적이 없네요, 선생님이랑. 통화 자체를 근데 번호가 번호가 있나? 없어요. 번호 없죠. 번호 우리 번호가 없어. 우리 아니, 그 친남매 하기로 두 했는데 분이 이따 교환 좀 인원을 할까요? 맺으셨는데 어, 번호도 없는 번호가 사이였네요. 없어. 번호 교환합시다. 네. 카톡 친구만 그래. 들어있네. 가족 번호는 알고 있어야지. 응, 그쵸 그쵸. 아 이거 풀문장 제가 찾아가지고 아, 오. 예. 읽어드릴게요. 에? 네. 전화벨이 울리면 그 혹은 그녀일 것 같고 오래도록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면 고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너무 예쁜 좋네요. 것 같아 문장이 진짜. 문장이 너무 예쁜 문장이 너무 많아요. 진짜 우리 막 핸드폰 막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이렇게 설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왜 연락 없을까 이렇게. 진짜 이렇게 했는데 왜 김재희가 뜨지? 아이. 이런 적이 있으시죠?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이름이 따로 있는데. 에이 그런 거 아니죠. 요즘 기다리는 전화 있으세요? 아니요 뭐 저는 카톡은 뭐 긴장했어, 기다리고- 긴장했어. 네. 애초에 이 종이를 네. 자꾸 넘기는 비언어적 행동. 음, 그리고 침이 자꾸 마르는지 혀를 내름거리는 비언어적 행동. 좀 솔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넘어가자. 반응이. 네, 넘어가시고 음. 자 어디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논제로 네. 가야죠. 두 번째 논제가 네. 우리가 그 안진진이 20대 결혼에 이렇게 몰입을 했었다면 우리가 이제 뭐였죠? 정확히 한번 문제를 설명해 주시나요? 안진지는 지금 25살의 안진지는 20대에 무언가 하나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작가님이 썼어요. 20대에는 무언가에 하나 사로잡혀야 된다. 그런 안진지는 지금 20대에 결혼, 나에게 맞는 남자를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들의 20대 때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이게 우리 이제 두 번째 논제인 거죠. 네. 인생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여기 저는- 20대가 있고 30대가 있어요. 그쵸.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 리더님의 말을 먼저 듣고 싶어요. 제가 20대 때 사로잡혔던 네. 거는 저는 아쉽게도 사랑에는 사로잡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연애에 많이 경험도 별로 없었고 그때는 사실 많이 방황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뭘 좋아할까를 되게 늦게까지 못 찾았어요. 30대 되고 나서 찾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것저것 경험하는 것에 좀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맥락 없이 이것도 경험해봤다가 저기 교환학생도 가봤다가 중국 가서 공부했다가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게 하나로 막 합쳐지는 그런 경험은 아니었어요. 네. 그냥 호기심이 많아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는 거였는데 결국 그거를 찾지 못한 채로 20대가 흘러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아쉽기도 해요. 네. 뭔가 한 가지에 딱 꽂혀가지고 내가 사로잡혀서 뭔가를 축적을 해온 게 없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그래도 좀 가지치기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예전에 경험했던 게 지금 나름의 다 자산이 조금씩이나마 됐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 중국 뭐 어학연수였나요? 교환학생 교환학생 이런 거 쉽게 잘 못하잖아요. 네, 좋은 기회였죠. 좋아했었고 그래서 뭐 영어나 중국어도 잘 하시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거 하고 다 나중에. 20대 때 쌓으신 거니까. 잘 못하긴 하는데 보고 싶네요. 중국 가시는 거. 한번 가야 되는데. 다음번에 저희 팟캐스트 인기가 많아지면 좀 중국어로 사모님을 대답하는 게 어떤지. 뭐 인터내셔널 팬들이 생기면 그쵸, 제가 그쵸. 또 괜찮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영어도 하고. 따자하오도 할 수 있고. 중국 자막도 좀 달아주시고. 서브타이틀도 달아주고. 20대 때 사로잡힌 것. 네. 뭐 근데 좋다. 네네 말씀하세요. 한 가지밖에 없으세요? 네 저는 그렇게 할게요. 정리할게요. 저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 왜냐하면 제가 20대, 지금도 20대지만
그냥 장기 연애를 했어가지고 사랑에 대한 모든 감정을 다 느껴본 것 같아요. 다 느껴보고 감정 낭비도 엄청 해보고 뭐 소비도 해보고 울기도 울고 웃기도 웃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랑에 대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20대 많이 깨달았다 싶은 정도로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여행인데요. 제가 어릴 때 여행을 많이 안 가봐서 20대에 좀 많이 다니고 있어요. 앞으로도 갈 거고 얼마 전에도 다녀왔고 아직 20대. 그래서 여행에 지금 사로잡혀 있고 세 번째는 친구들? 네, 제가 주변에 좀 이렇게 놀만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이 친구랑도 여기도 가고 저 친구랑 저기도 가고 그래서 많이 돌아다녀 보고 뭐 카페 같은 거 좋아하니까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20대는 정말 공부도 공부지만 놀기도 정말 많이 놀았어요. 정말 많이 놀아서 지금은 이제 좀 잔잔하게 살고 있답니다. 저는 논다는 게 어떤 노는 거예요? 지연님한테는? 논다는 거요. 논다는 거는 대학교 다닐 때는 일단 술 무조건 술이죠. 술 엄청 마시고 클럽 갔어요? 그리고 클럽 한 번쯤은 가봐야죠. 진짜요? 저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진짜요? 조금 노잼 인생이죠. 이- 클럽 단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면 뭐 스탠딩 펍 뭐 이런 데 갔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감성주점 이런 데다. 감성주점 20살 때 그 왜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랑 딱 한 번. 그래도 제 고향이 그건 클럽이 아닌가? 클럽보다는 나이트에 살짝 가봤나? 나이트도 아니죠. 감성주점은 감주 나도 안 가봤는데. 진짜요? 클럽 많이 다니시잖아요. 클럽은 그냥 이제 노래 듣는 걸 제가 좋아하니까 음. 가끔씩 가는 거는데 저는 아무튼 그 감성주점 몰랐어요. 사실 친구들이 그냥 술 마시러 가자 해서 거기 갔는데 거기가 그런 데였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감성주점 맞나? 감성주점? 감주라고. 감주. 전문가 쪽에 물어보시면 돼요. 감주 가면 뭐 나름 합숙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술집 같았어요. 제목만. 일반적인? 제목만. 지연님은 다 가보셨어요? 저는 근데 감주를 언제 끝나요? 남자친구랑 같이 가거든요. 언제 아. 끝내시게? 그래서 솔직히 못 즐겼어요. 즐기지 못했고 일단 그냥 경험만 해보고 저한테 노는 거는 예쁜 카페, 뭐 베이커리, 맛집, 음식 예쁜 맛집 공간 항류하러 다니는 거? 맞아요. 그러고 이제 좋은 뷰에 뭐 와인바, 칵테일바, 아니면 뭐 야경을 보러 다닌다든지 좀 이런 게 저한테 노는 거예요. 술을 즐기진 않아서 저한테 노는 건 이런 순수한 그 친구들과 그 같은 그런 좋은 공간에 있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그게 노는 거. 그게 노는 거예요. 저는 수다 떠는 게 대화 나누는 게 노는 거예요. 좋죠, 좋죠. 이렇게 놀았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경험을 세 가지로 세분화 시켜보자면요. 첫 번째는 문화생활에 심취했는데 제가 원래도 문화생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미술관, 뭐 연극 보러 다니기, 뭐 전시, 뮤지컬 이런 것들 진짜 많이 즐기러 다녔어요. 그 중에서도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좋아했던 책 읽기에 더 많이 몰입되어 있었는데요. 그 혼자 읽는 거를 넘어서서 같이 읽는 것에 몰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도 거의 한 3, 4년 운영했었고요. 계속 독서 모임 많이 다녔고 20대 초반부터 다녀서 독서 모임 다닌 것도 거의 지금 이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뭐 여러분들과 함께 독서 모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문화생활, 두 번째는 여행. 저는 지연님이랑 조금 다른 게 지연님은 어릴 때 여행을 많이 안 다녀봐서 20대 돼서 많이 다니시거든요. 저는 10대 때 그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국내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제가 좀 감각이나 이런 감도가 있는 편이라는 걸 느껴서요. 20대 때는 이제 해외로 눈길을 많이 돌렸죠. 그래서 인근 나라랑 뭐 유럽 이런 데 좀 몇 번 가봤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곳에서 느낀 감정들이나 뭐 음식 먹어보는 것들 다 조금 개방적이게 변했어요. 오. 옛날에는 고수도 못 먹었거든요. 해외를 그렇게 많이 가도. 근데 이제는 고수를 먹을 줄 아는, 오. 고수를 즐길 줄 아는 삶이 되었던 거죠. 오, 대단하네. 그만큼 여행에도 홀릭되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연애. 저도 뭐 단기로 연애 몇 번 했고 장기로도 몇 번 해봤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각기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어떤 사람이 나랑 잘 맞는지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 저를 또 알아가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앞으로 어떤 사람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경험으로 기결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도 들어보니까 우리 다들 20대 때 참 경험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직까지 20대가 남아있는 지연님이 너무 부럽기도 하네요. 진짜 소중히 쓰세요.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놀 때 아닌. 얼마 안 남았어. 근데 그 제이님 그런 되게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연님도 그렇지만 저보다 확실히 되게 밀도 있는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여행도 많이 다니셨고 책도 많이 읽으셨고 네. 그런 축적된 게 많은데 네. 그런 경험이 비슷한 본인이랑 비슷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더 좋나요? 아니면은 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좀 어떤가요? 사실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좀 편하고 말이 잘 통해요, 확실히. 예전에 말을 한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비투스라고 해서 어떻게 문화가 계급이 되는가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 보셨어요? 아직 뭐 안 알겠습니다. 들어도 이제 안 들어도 알 것 같아요. 반 전문가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우님이랑 지연님이랑 얘기하고 잘 통하는 것들이 그 20대 때 이런 경험들이 비슷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어서 더 말이 잘 통한다 생각하거든요. 가령 이런 거죠. 저는 막 만약에 제가 상해나 어디 여행을 막 이렇게 다녀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저는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느꼈던 경험을 얘기하고 나누고 싶어서 말을 하는데 상대는 그런 곳을 안 가본 사람이라면 조금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되게 재밌게 들어주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안 가본 곳을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지?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은 게 아니니까요. 그런 걸 따졌을 때 약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아무래도 교집합을 형성을 해서 말하는 게 편하다 많이 느꼈는데요. 또 그 생각도 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나만의 또 그치? 프레임? 좀 프레임을 가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요. 요즘은 그냥 좀 다양한 나만큼의 경험을 안 했더라도 준 비슷한 경험까지도 안 했더라도 그냥 받아들여보는 수용성이 높은 수용성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많은 경험을 뭐 직간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특히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얘기를 하거나 타인이 얘기했을 때 간접적인 경험을 받아들여보는 그 자세가 수용성이잖아요. 그걸 갖춘 사람과 얘기를 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막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우리 이번에 읽고 있는 그 대화의 정석 책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네. 교집합이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통 공통점을 찾으려는 그런 대화를 하는데 당연히 다 다른 사람들이고 취향도 다르고 할 테니까 완전 우리랑 다른 사람과도 즐거운 대화, 배려 있는 대화를 하려면은 그거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겠다. 맞아요. 좀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면 확실히 그래도 시야는 확장돼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좀 비슷한 사람과 얘기를 하면 이 공감대 형성이 너무 잘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데 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있으면 약간 불편하지만 그로 인해 시야가 확장돼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해야 되고 맞아. 버츠 스튜디오를 와야 되는 거죠. 열려 있죠. 그쵸. 누구든 환영이죠. 모든 MBTI 환영이고요. 수용 가능. 수용 가능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얘기 나누기 좋은 주제 같아요. 좀 돌이켜볼 수도 있고. 그쵸. 네. 30대 때는 그러면 30대가 되면은 뭐에 사로잡히고 싶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30대요? 30대는
저는 일단 경험과 전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굉장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경험의 좀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과 사랑에 사로잡혀 보지 않을까. 사랑. 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노래가 좋은 갑자기 분이다. 아,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맞죠. 근데 감동이에요. 지연님 그 30대 되기 전까지 열심히 놀고 30대 때부터 자아실현하겠다 또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는데 아, 네, 그거는 이제 한 연말쯤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 조금 더 노는 걸로.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아니 아직 이제 올해밖에 안 걸로 알고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구나. 아, 올해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이를 생각하면 워낙 근데 또 동안이라 우리가 다들 맞아. 나이를 잊어요. 우리 나이 가는 못 하실 자연스럽게 자기를 어. 높네요. 네. 좋아요. 네. 우리 그러면은 다음 문제는 우리 모순적인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죠. 네, 우리가- 가장 모순적인 캐릭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모순 책 안에 가장 모순적인 캐릭터는 누구인지. 그럼 이번에는 제이님 먼저 얘기해 보실래요? 아니요. 저 리더님이 먼저 말씀해 아니야, 방금 주셨으면 전에도 좋겠어요. 제가 먼저. 자, 그럼 제가 먼저 해볼게요. 오. 제가 먼저 해볼게요. 일단 이 책을 지금 읽은 지 살짝 돼가지고 네. 가물가물한데 전 일단 안진진의 아버지. 아, 안진진의 아버지. 네네. 네, 안진진 선생님과- 아니고요. 아. 네. 안진진 아버지가 되게 모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책을 읽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안진진 아버지가 일단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이게 너희 엄마를 사랑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되게 가정을 위해서 집을 나간 사람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안진진의 시각에서 그랬던 거죠. 네, 안진진 시각에서 맞아요. 근데 이제 일단 이 멘트를 아버지가 하셨잖아요. 사랑하는데 왜 나가? 좀, 네, 좀 이렇게 그러니까 진진이의 시각 걔는 이제 그 친구는 듣는 대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책을 읽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집을 왜 나가? 그리고 나중에 아파서 돌아오셨잖아요. 그동안 뭘 하고 계신 건지 차라리 그때 이제 집에 계시면서 조금 더 가정적인 모습으로 보였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싶어서. 아버지가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음. 진진이 정의했죠. 그래서 뭐 모순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긴 하니까. 그냥 행동이 어불성설이고 모순적이다고 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지연이 얘기는? 맞아요. 팩트는, 근데 솔직히 좀 가물가물하네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 사람은 조금 좀 문제가 있어서 연구 대상이긴 해요. 솔직히 다 모순이 있어요. 이렇게 그쵸, 맞아요. 나오는 분들이. 다 있어. 맞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 모순적인 행동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논제가 사실 엄청 어려워요. 어렵다면 엄청 어려운 논제예요. 전 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요. 가장 이 작품 속에서 가장 모순적인 캐릭터는 누구일 것인가? 어렵습니다. 다 모순적이기 때문에. 캐릭터들 얘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얘기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우리의 모습. 일단 저는 다양한 이제 캐릭터가 떠올랐어요. 사실 진진도 떠오르고요. 진짜 아버지도 떠올랐어요. 근데 이모를 꼽았어요. 이모가 모순적이다. 꼽았던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그냥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꼽았어요. 아쉬운 포인트는 뭐냐면요. 인생이 너무 무료하다 생각을 해서요. 결국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정말 아깝다, 아쉽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모순적인 캐릭터로 꼽았어요.
진진의 엄마랑 대입을 해보자면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 결혼을 통해서 정말 소위 말해 신분 상승을 한 격이잖아요. 굉장히 부잣집 사모님이 되셨고 그리고 아이들도 뭐 유학을 보내서 다 잘 됐고요. 남편도 어떻게 보면 답답하긴 하지만 엄청난 사랑을 준단 말이죠. 진진의 아빠를 보면 지연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방탕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플 때 되니까 돌아왔잖아요. 그런 면모가 없잖아요. 이모부는 있는 그대로 많이 사랑해주고 기념일도 항상 챙겨주는 어떻게 보면 섬세하고 다정한 면모도 사랑해준다 이거는 약간 논란 포인트 있을 것 같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 이거는 정확하진 않을 수 근데 있어. 뭐 이모부 입장에서는 사랑이겠죠. 이모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닐 수 있겠지만요. 모든 건 상대적이잖아요. 이모부 입장에서는 이모를 사랑한 거죠. 근데 그 이모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답답했던 거고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잖아요. 그러면 아쉬움이 늘 있어요. 인생 자체가.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의 그 언니랑만 딱 비교를 했을 때 여동생이었나? 진진의 엄마가 여동생이었나요? 언니였나요? 헷갈리네. 언니다 그쵸? 언니니까 아빠를 먼저 소개받았잖아요. 남자 손자리가 들어왔을 때. 진진의 어머니가 언니다 그쵸? 언니한테 순서는 먼저 양보할게 이렇게 해서 남자를 소개 먼저 받았잖아요. 언니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 그냥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면 되게 괜찮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그냥 프리하게 가지면 괜찮은 삶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쇼윈도 부부라 생각을 하고 즐길 거 즐기면서 누릴 거 누리면서 친구들이랑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애들도 그냥 뭐 해외에 있고 자기 할 일 잘하니까 그냥 내 삶에만 집중하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하지만 계속 그 무언가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잖아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다고 하지만 자식도 어느 정도 키우고 하면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너무 내 품의 자식일 수 없단 말이죠. 근데 뭐 남편이든 자식이든 내 마음처럼 사랑해주지 않는 거니까 외로움을 계속 느끼잖아요. 외로움을 느끼면서 결국엔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런 점에서 아쉽다는 거예요. 저의 가치관과 상반되기 때문에 아쉬워서 모순적인 캐릭터로 꼽은 거예요. 제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저는 상황 자체만 즐기겠습니다. 네. 제이님이라면은 뭐 이렇게 이제 이모부가 좀 남성적으로 매력이 없잖아요. 또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노잼이죠. 이제 딴 데 가서 조금 이렇게 살짝 좀 다른 남성들과 약간 썸도 아니요. 타고 저는 이렇게. 그런 거에 관심 별로 없고요. 상훈이가 조금 아니면은- 다르고 아니면은 그런데 이제 관심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부유하거나 하면 친구들 제가 좋아하는 지연님 이런 친구를 데리고 와서 맛있는 걸 막 엄청 대접을 해준다든지 남편 능력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보 나 해외 좀 다녀올게 놀러 좀 다녀올게 흔쾌히 이모부라면 다녀와 할 것 같거든요. 자기 범위 내에서 벗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불륜이나 바람이겠죠. 그런 거는 하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그런 그 만약에 환경 속에 제가 주어져 있다면 그 환경만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내가 조정하지 않고요. 돈을 신나게 쓰면서 살겠다. 그쵸.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면서 개척적인 인생을 살겠다. 이모가 그걸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기 때문에 자살한 것 같아요. 이모는 돈으로 즐거움을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지연이 같은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제이님 같은 지연이 같은 친구도 없었고 자식들 이거 뒷바라지 하느라고 다 포기했어요. 아니면 꺼졌어. 배터리 이슈가 있나? 충전 좀 하고. 에헤이. 너무 억지로 이슈라고 하는 것 무슨 같은데요? 영이야. 요새는 뭐 다 쓰는 건데 이거 표준어인데 거의 표준어예요? 저장됐겠지? 한참 얘기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배터리 다 풀 충전해놨는데